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58년생이라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할 예정이고, 저는 60년생이라 3년 후에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노인 전체가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내년에 남편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도 저희 재산과 소득까지도 모두 반영되나요? 그리고 오래전에 사놓은 콘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시세는 한 500만 원이라 하려나? 그런데 얼마 전 선생님 강의에서 콘도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오래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팔리지도 않을 텐데 어떡하죠? 알베르토쌤,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기초연금 신청 전에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5가지 관문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기초연금 자격 기준입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인데요. 자격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60일을 초과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데요. 여기서 60일이란 1년간 해외 체류 기간의 합계가 아닌 연속해서 60일 이상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59일씩 여러 번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60일 이상 해외 체류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도 귀국하시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은 4대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준 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번째 관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네 번째 관문은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2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만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포함되고 취등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처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5번째 관문은 소득 인정액이 연금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면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의 범위를 설명드리면 신청인의 소득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3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하고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임대소득은 점포 41.5%, 주택 42.6%의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기본공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 재산의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즉 전년도 공시가 기준이고 자동차 분양권 등의 모든 일반 재산을 더한 후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차감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다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원 뿐이므로 일반 재산에 비해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권의 대출금은 100%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셨다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의 신청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하셔야 추후에라도 손해보지 않고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57년생, 2023년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도 내년 1월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새롭게 바뀐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